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2부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파도를 탄 날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외인 때문이었는데요. 선물시장에서는 4,600억 원어치 매수세를 보여줬지만 장 막판에 갑자기 매도 공세를 퍼부으면서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하루 안에 이렇게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도 많으실 텐데 오늘은 박현욱 위원님 모셨으니까 전화와 문자로 많은 접수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저희 배트맨 2부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목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저희 샘플러스 박현욱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렁차게 인사해 주셨는데 저희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출발하는데요. 전화 023153-1611, 1612번 두 개의 번호 열어뒀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오늘 위원님과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안에 이제 변동성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많은 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들 많으실 거 압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둘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또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정확하게 하시고 오픈 채팅 탭 눌러서 들어오시면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쪽으로도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위원님, 최근에 이제 저번 주만 해도 저희 만났을 때 시장이 너무 안 좋아서 걱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또 이번 주 들어서는 상승 흐름을 보여줬어요. 간밤에 뉴욕 증시도 지금 이틀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고 있거든요. 오늘 시장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금 워낙 이벤트가 많아서 얘기를 뭐부터 시작해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요. 자, 그렇죠. 우리가 먼저 가장 제가 질문을 많이 받는 게 우리가 저점을 다시 찍고 급락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워낙 많이 받아서 제가 누구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고점을 다시 뚫고 올라갈까요? 아니면 우리가 저점을 뚫고 내려갈까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은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를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한 거를 몇 가지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있어요. 자, 그중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 뭘 보셔야 되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원달러 환율을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단독으로만 급락하는 일이 미국 한미 통화 수합 이전에는 우리나라만 엄청나게 터졌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2008년도는 우리가 30조 원 되는 통화 수합을 통해서 슬기롭게 환율 위기를 이겨냈는데 1998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당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원화가 약세가 된다는 의미는 외국인은 무슨 수를 써더라도 우리나라에 투자한 자금을 빼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의무감이 생기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식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채까지 팔고 나갈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 70조 원이라는 2008년도에 2배 정도 되는 원달러 수합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특별하게 두들겨 맞는 일은 없을 거다. 요거를 지난 일주일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 제가 잠깐 차트를 보고 있는데요. 잠깐 띄워보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조금 장기간으로 볼게요. 조금 장기간으로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자, 2008년도죠. 2008년도에는 이때인데요. 2008년도에 우리가 2008년도 10월 31일 날 한미 통화 수합을 저녁에 전격적으로 체결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하루에 11% 올랐고
원달러 환율은 원화가 약 7, 8% 정도 원화가 강세를 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빠지지 않으면 주봉으로 볼까요? 그때 너무 길게 보니까 2008년도 이후에 맨 밑에 게 S&P 500 지수예요. 미국이 빠지지 않으면 우리나라 빠지지 않았어요. 근데 1997년도에는 보시면 1997년도 8년도에는 미국이 지금 HTS상으로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나오지 않지만요. S&P 500 지수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사인은 2008년보다 더 큰 규모, 2배 규모로 원달러 수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지금 약 5번 정도 70조 원을 한꺼번에 갖고 오는 건 아니고요. 5차례 혹은 7차례, 10차례 정도 비딩을 통해서 대략 한 번에 7조 원 정도 우리나라 원 정도를 갖고 올 텐데 하루에 1억씩만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 강세를 위해서 때린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달러 해지 혹은 달러 스페큘레이터들이 견뎌내지 못할 겁니다. 2008년도를 기억하세요? 그 당시에 2008년도에 지금 보시면 1,500원대 잠깐 크게 해볼까요? 이게 지금 제가 그 당시에 원달러 환율이 2008년도에 그 1,560원, 1,600원대 근접했었어요. 그때 원달러 수합을 30조 원 해와도 그 다음에 또 몰려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하면 1,500원대 위에서 맨 먼저 삼성전자가 10조 원을 때려봤어요. 10조 원 정도 되는 달러를 팔았죠. 원화를 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현대차 그룹이 몇 조 원 되는 자금을 샀었죠. 그 다음에는 포스코. 이런 식으로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한국은행 돈을 쓰지 않고 국내 기업들이 갖고 있는 달러를 풀면서 달러를 투기했던 스페큘레이터들을 이겼던 기억이 있고요.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도 우리가 약 한 원화로 약 400조 원 정도 되는 한국은행이 갖고 있는 트레저리 빌, 미국 국채와 본드를 갖고 있지만 이거는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행도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게 수합해온 돈을 먼저 쓰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실제로 10분의 1, 대략 7조 원 정도 되는 자금을 갖고 와서 외환시장에 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원달러만 약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일은 잘 발생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가장 해드릴 수 있는 말 첫 번째는 뭐냐면 저점을 뚫고 내려갈 수 있어요. 하지만 코스피 지수 혼자만 저점을 뚫고 글로벌 지수는 단단한데 코스피 지수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한 코스피 지수만 엄청나게 하락하는 일은 발생할 확률은 크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유가가 많이 내려가니까 많은 분들이 유가 관련된 ETF 혹은 ETN에 투자를 많이 하세요. 문의도 많이 하시고요. 근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유가를 SK이노베이션이나 GS 혹은 S-오일처럼 직접 원유를 가져와서 정제를 해서 PE나 같은 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1차 매뉴팩처링이 아닌 투자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가 선물을 사요. 예를 들어서 1배럴당 22달러를 한다고 해서 투자자가 22달러 주고 1배럴을 사서 놔둘 수 없잖아요. 그렇죠? 탱커에 저장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뿐만이 아니라 국내에서 ETN 혹은 ETF, 원유 선물 ETF, 코덱스 있어요. 타이거 원유 선물 ETF 있어요. 거래가 제일 많은 거는 코덱스 WTI 선물, 원유 선물 ETF인데 그 ETF도 실제로 원유를 가서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사는, 시청자들이 사는 10억 원어치 그 원유를 보관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원유 선물을 사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좀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원유 선물이 내려가다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될 때 경기가 회복이 되거나 코로나가 잠잠해져서 유가가 올라간다고 예상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유가 선물이 콘텐코라는 현상이 생겨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코덱스 WTI 선물을 산 삼성
운용은 원유를 사는 게 아니라 선물을 샀기 때문에 이번 달 선물보다 다음 달 선물로 롤오버를 하려면 5% 정도 손해를 보면서 다음 달 선물을 사야 돼요. 그러면 그 손실이 누구에게 다 전가가 되느냐 하면 ETF를 산 투자자한테 손실이 전가가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가가 실제로는 유가가 10% 올랐는데 내가 산 ETF는 10%가 못 오르고 7, 8%밖에 못 올라요. 그렇죠? 그게 현물을 사지 않고 선물로 계속 롤오버를 해야 되는 ETF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예요. 반대로 하락할 때는 지금 2배 혹은 3배짜리 ETF나 ETN을 사시는 분이 계세요. 요즘엔 또 해외에서 달러로 많이 하시기 때문에 국내에서 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2배짜리 혹은 3배짜리 이런 ETF를 달러로 직접 많이 사시는 분이 계신데 미국에서는 ETF가 1달러 미만으로 가면 그 ETF를 청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본인은 내가 이거 끝까지 갖고 있어서 나중에 올라가면 다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청산돼 버렸어요. 그래서 ETF는 우리나라 ETF는 상장을 계속 유지를 하고 청산을 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ETF 말고 ETN이라고 있어요. 똑같이 이익금에 대해서 15.4%를 내는데 ETN이라고 하는 거는 만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청산될 수 있어요. 자기 모르는 사이에. 그리고 혹시 해외에 투자하시는 해외 달러로 ETF를 투자하시는 분은 가격이 너무 많이 내려가가지고 대부분 ETF들이 지금 굉장히 거의 10분의 1 토막 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청산되지 않도록 보시고요. 예전에 2008년도 혹은 지금 유가가 배럴당 20불 이하로 내려간 적이 약 7, 8년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콘텐고로서 손해를 보는 ETF나 ETN을 사는 게 유리한가 혹은 원유 채굴 하는 정제 기업을 사는 게 유리한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는 넘버 1 SK이노베이션, 넘버 2 SOL, 넘버 3 GS가 있죠. 글로벌에는 엑슨모바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제일 큰 회사, 글로벌 영국엔 BP가 있고요. 제일 큰 BP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주식을 사는 게 유리한가? 라고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유가가 올라가면서 콘텐고 상황에서 선물로서 잃어가는 몇 프로의 손실은 없고요. 배당도 많고요. ETN이나 ETF로 사면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15.4% 배당 및 차익에 대해서 15.4% 세금을 물게 돼 있어요. 하지만 국내 주식을 샀을 경우에는 세금이 없어요. 그래서 캐피탈 게인에 대한 아직까지는 저희가 이제 10억이죠. 4월 1일 기준으로 10억 이상이 아니면 한 종목당 대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면세를 받을 수 있다. 해외는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만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더 나중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면 그 샘플러스 박현욱 하셔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가지고 힌트를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과연 얼마 전에 저희가 겪었던 시장이 과연 시장의 진정한 저점이었는가, 바닥이었는가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러 가지 매매를 하시는 분들께 정말 도움이 많이 될 정보인 것 같으니까 꼭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렇게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도 특징적인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있었는지 시장센터 바로 연결해보죠. 이수연 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이수연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등락을 반복하면서 변동성 장세를 연출해줬는데요. 개인의 힘만으로 지수가 지탱을 받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미 의회에 2조 달러 슈퍼 부양책에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고 이후에 추가 부양책 등을 기다리면서 시장에서는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은 1%가량의 하락해서 168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수급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순매수 기조를 이어가다가 장 막판에 갑자기 대량으로 물량을 쏟아내면서 매도폭을 키워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은 오늘 2% 넘게 상승해주면서 516포인트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를 보였지만 바이오 열기에는 함께 동참을 해줬습니다. 또 개인이 바이오 섹터 위주로 강한 순매수 이어가주면서 오늘 지수 상승을 리드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은 여전히 진단
진단키트주가 대세를 이뤘습니다. 또 백신 관련주들 기대감이 커지면서 다양한 종목들이 상한가에 도달했는데요. 파미셀과 신풍제약, 제넨바이오, 그리고 휴마시스 등이 줄줄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과연 어떤 특징주들이 있는지 첫 번째 종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진단키트 랠리가 이어졌는데요. 그 중에서도 진매트릭스가 코로나19 진단키트인 네오플렉스를 아랍에미리트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근접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평소에 우리나라와도 두터운 외교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던 국가인데요. 이번 계약은 이 네오플렉스의 유럽 인증과 국내 식약처의 수출 허가가 이루어진 이후에 처음으로 이루어진 중동과의 계약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계약 규모는 6억가량이 되고요. 또 아랍에미리트 이외에도 리투아니아, 그리고 이탈리아, 칠레와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이 진매트릭스 관계자가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했던 국가들 이외에도 미국과 독일, 스페인, 태국, 필리핀,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들에서 코로나19 진단키트 요청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지속적인 수출이 이루어질 것을 예고했습니다. 오늘 진매트릭스가 28.76% 상승해서 종가 7,79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또 오늘은 제약바이오 섹터를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관련주들의 급등 양상이 매우 돋보인 하루였죠. 특히 SV 인베스트먼트가 이뮨메드의 코로나19 승인 소식 때문에 상한가를 도달했습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개별 환자를 대상으로 신청한 이뮨메드의 치료제 VSF를 코로나 치료제로 승인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추가적으로 승인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 SV 인베스트먼트는 이뮨메드의 지분 9%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오늘 같은 호재 때문에 이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에 도달하면서 종가 3,56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또 다른 이뮨메드 관련주인 마크로젠 역시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또 오늘 시장에서는 중국 소비주들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중합작 온라인 공연이 다음 달 말에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올해 초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모아졌었는데 이 부분이 추가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중국 소비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중국의 경우에는 코로나19의 피해를 가장 먼저 받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이슈에서 벗어나는 것도 제일 빠를 것이다.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면서 대표적인 중국 소비주인 여행 업종들이 오늘 시장에서 랠리를 펼쳤고요.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하나투어가 13% 올라서 36,400원에 도달했습니다. 또 노랑풍선도 17% 상승 마감, 모두투어도 8% 상승 마감해줬습니다. 네, 코로나가 정점을 찍어야지만 시장이 바닥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아직도 코로나 확산 추세가 둔화될 양상을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모신 박현욱 위원님과 함께 자세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을 이끌었던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진단키트주 오늘도 이제 2연속 상한가를 간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저희 이제 캐스터님 표정도 한층 밝은 것 같은데요. 이런 특징적인 종목들도 모두 챙겨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전화 문자 활짝 열어두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 2개 번호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도 열어두고 있으니까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시장에 대한 분석들도 다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쪽으로 많은 입장 부탁드릴게요. 자, 저희 이제 위원님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문자로 도착했다고 합니다. 만나볼게요. 카카오 가지고 있습니다. 17만 원에 50% 담았습니다. 보내주셨는데 17만 원, 이 자리까지 올지가 제일 궁금하실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비중이 50%이기 때문에 좀 심리적으로 힘드실 것 같아요. 좀 기다려볼까요, 위원님?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는 사실은 100% 담아도 돼요. 카카오 같은 경우 시총이 크기 때문에. 자, 카카오 우리 시총이 얼마인지 볼까요? 지금 1000억 조 10조, 13조짜리예요. 그렇죠? 카카오 13조짜리고 지금
언택트죠. 서로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네이버와 지금 뜨는 종목이에요. 자, 차트를 보시면 카카오가 이번 달에 12% 빠졌는데 이거는 카카오가 잘못한 게 아니죠. 카카오 실적도 좋았고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도 굉장히 좋은데 시장이 빠져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글로벌 지수가 빠지면서 같이 빠졌기 때문에 자, 다행히 조금 시장이 좀 회복되면서 올라가고 있긴 해요. 그래서 긴 음봉인데 꼬리를 달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카카오 같은 종목은 한번 잡으셨으면 계속 끝까지 가져가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최대 비중 50%라고 보시고 조금 지금은 제가 이제 월봉으로 보고 있어서 그런데요. 오늘 조금 내렸어요. 어제도 조금 빨리 반등했다가 조금 빨리 내리는 그런 감이 있는데 자, 이런 종목일수록 급등하는 2, 3일째 조금씩 덜어내서 내려가면 다시 사주세요. 단가를 좀 낮추시는 방법으로 하셔서 계속 좀 끌고 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최대 비중 50%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손절매 하지 않으셔도 돼요. 내려갈수록 단가 낮추기를 계속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다 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이제 견조한 기업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으로 끌고 가도 된다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꼭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12,800원에 네. 산지가 좀 꽤 됐거든요. 어떤 그래가지고- 종목이신데요? 페트론. 펩트론 비중은요? 네. 비중은 10%예요. 10% 정도 예. 들고 계신 지 꽤 오늘- 됐다고요? 예, 됐는데 마음고생 좀 하다가 오늘 13,900원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오늘 좀 파셨으면 좋았을 예. 걸, 그죠? 그래가지고 제가 14,000원에 내놨었어요. 14,000원에 걸어두셨어요? 예, 근데 이게 13,850원까지 가고 쭉 떨어지는 거예요. 아우, 귀신같이 좀 걸어놓은 그 가격까지 오지도 않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좀 내일 또 떨어질라나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펩트론 내일 어떻게 될지 제가 위원님께 좀 여쭤볼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장이 쉽지 않으시죠? 예, 그러네요. 네. 이건 펩트론은 처음 사시는 거예요? 예전에 트레이딩 좀 하셨어요? 아니시면 어떠세요? 아니요, 이거는 페트론을 처음 산 거예요. 이게, 뭐가 제일 마음에 드셨어요, 펩트론이? 아니, 마음에 든 것도 아니고요. 저는 2차 전지나 IT나 반도체 하는데, 오늘 갑자기 텔레비를 보니까 어떤 전문가님이 페트로 이걸 갖다가 그걸 하더라고, 추천을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래, 순간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걸 산 거예요. 네. 그래서 사고 나서부터 이게 지금 계속 뚝뚝 떨어지더라고. 이게 뭐, 제약주 같은데, 확실하게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상담을 지금 처음 네, 해보는데. 이게 아시겠지만 조금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보다는 이 종목이 뭐 하는 종목인가 그리고 이게 내가 이 종목이 내려가도 더 살 수 있는 배짱이 있는 종목인가라는 거를 보고 사셨으면 좋겠고요. 잘하신 거는 비중이 작으신 게 굉장히 잘하셨고 또 하나 더 잘하신 거는 사시고 나서 수익 나셨다는 게 더 잘하셨어요. 12,800원인데 오늘 13,000원이고요. 저는 지금 이 시총이 지금 1,900억, 약 2,000억 정도 되는 종목이에요. 예전에 그 펩타이드 합성 기술 나름 지금 그 펩트론이 뭐 전혀 그 좀 안 좋은 종목이나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뭐 예전부터 펩트론에 관한 얘기가 많이 있었고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은 말씀드렸지만 약간 조금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가 휩쓸고 오면서 기존에 아까 말씀하셨던 2차 전지나 IT, 5G 같은 주도주를 흔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뭐가 오르냐 하면 진단키트나 백신 치료제가 오르거든요. 펩트론도 제약 바이오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흔들리는 장에서 주도주로 다시 부각될 수 있고 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중도 좋고 가격도 잘 사셨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지금은 지수가 많이 내려와서 반등하는 장이기 때문에 하루 변동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다시 페트론이 지금 보시면 거의 2년 동안의 하락을 최근 3, 4개월 만에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 나름 잘 잡으셨고요. 회사가 괜찮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계속 끌고 가시면서 조금 더 내려가시면 사신 가격 대비 한 15% 이상 내려가시면 10% 정도 더 사시고요. 비중을요? 예, 늘리자고요? 그리고 또 수익이 10%, 15% 이상 나시면 또 3분의 1씩 줄여 가시면서 지금은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야 마음도 편하고 단가도 낮아지고 수익도 좋아지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조금 마음을 가볍게 다 잡으시고 적극적으로 하셔서 좋은 수익 내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얼떨결에 매수를 한 종목인데 잘 몰랐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위원님께 조언을 구했는데 자세하게 위원님께 설명해 주셨으니까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할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는 그 유나이트 제약 있죠?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지금 장기 됐어요. 한 27,000원 정도에. 네. 지금 한 1년도 넘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네. 너무 많이 빠졌는데 이제 그 지금 단일가에 뭐 보니까 막 상한가도 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이제 좀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좀 손실을 보더라도 좀 매도를 했으면 좋을까 이 생각이 들어 전화드리겠습니다. 되게 1년이면 오랫동안 들고 계셨는데 그럼 네. 주식 갖고 계신 것 중에 이 종목이 얼마나 차지하는 거예요? 시청자님? 한 40% 정도 됩니다. 한 40% 정도? 네, 비중도 네. 그렇게 적은 비중은 아닌데 네. 오래 끌고 오셨다고 하니까 제가 위원님께 이 종목 좀 여쭤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네네네. 네, 1년 넘게 가져오신 거예요? 예. 그 유나이티드 제약 가장 매력적인 게 뭘로 보셨어요? 아니 뭐 저 회사도 좋고 뭐 이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걸 매수를 한 데가 좀 상당히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보니까 이제 워낙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요새 이제 뭐 단일가 보니까 막 오늘 상한가도 막 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이걸 좀 매도를 해야 되는가 어떤가 이 생각을 해서 좀 전화 좀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27,000원에 사셨어요. 근데 지금 가격이 15,000원이시면 거의 반 정도 되셨는데 예. 비중이 처음부터 이렇게 사신 거예요? 아니면 좀 나중에 더 타셔서 이렇게 단가가 내려오신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렇게 샀습니다. 처음에 바로 사셨어요? 예. 네. 그 첫 번째는 비중이 이제 수익이 나시면서 비중이 많은 거는 좋은데요. 지금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계속 투자를 하실 건데 네. 손실이 나신 상태에서 네. 거의 반토막 나셨어요. 근데 비중이 40%라는 거는 조금 그러니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려가면 올라가면 예를 들어 1000주 중에 100주를 팔고요. 네네. 그 판 종목이 다시 내려가면 100주를 다시 그대로 사주고요. 요거를 이제 제가 뭐 영어로는 블래시라고 해요. 이제 저희가 단가 낮추기라고 하는데 그런 걸 조금 하셔서 단가를 좀 낮추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금 안타까운 거는 지금 굉장히 강할 종목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된 진단 혹은 치료, 항체 혹은 백신 관련주였으면 굉장히 폭등을 했을 텐데 유나이트 제약은 물론 뭐 뉴스는 나와요. 근데 직접적인 연관성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비중 늘리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가 낮추기를 좀 하셔서 수량도 줄이시고 비중도 줄이시고 하셔서 제약주를 꼭 하시고 싶으시면 조금 다른 종목을 보십사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죠?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럼 완전 코로나19하고는 완전 상관이 없는 종목인가요? 이제 시장이 얘기해 주는 거죠. 이게 정말 유나이티드 제약이 식약처에 우리나라 식약처에 정식적으로 그 임상 실험을 하겠다라고 오늘 2개 회사 발표했잖아요. 그렇죠? SK 네네. 관련 계열사하고 셀트리온하고 공식적으로 어플라이 한 게 없어요. 공식적으로 지금 나온 게 없고 뉴스는 비슷하게 나온 게 있어요. 근데
뭐 진단 키트도 아니고 항체도 아니고 백신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다른 종목을 좀 했으면 좋겠고 그 샘플러스 박현욱 검색하셔가지고 들어오셔요. 그러면 몇 가지 종목 말씀하신 것 중에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원님 제가 요거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봐도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시판 중인 약 중에는 그 코로나19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전부체 약들인가요? 이제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요즘에는 개인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공시하는 내용이 뭔지 회사의 IR 담당자, 회사 찾아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회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어요. 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시젠 한번 볼까요? 시젠? 네네네. 네, 지금 이번 달만 213% 났어요. 그렇죠? 이제 제가 아침에 방송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3, 4주 전에 아침에 제가 CGN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진단 키트 중에 시장 점유율 1위 회사예요. 예. 이번에 코로나 발생하기 이전부터 네네. 물론 우리나라가 그 바이러스 관련된 키트 진단 키트의 원래 독보적인 기술을 가진 건 아니고 CGN이라는 회사도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회사지만 다국적 제약사로부터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기계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진단 시트 키트 어떻게 만드는지 배우고 우리가 시트만 그 10,000원 해요, 10,000원. 우리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받는 진단 키트. 예, 시젠도 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에서 넘버원 지위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턱 컸고. 근데 유나이티드 제약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시장에서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그걸 인정하시고 다른 종목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려요. 그러면 저 한 가지 죄송하지만 그 요 한 매도는 그럼 어느 정도 선에서 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단가 낮추기를 통해서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해요. 예, 유나이티드 제약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저희 다음 상담 또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현대차 67,000원에 네. 30% 가지고 있습니다. 67,000원에 30%면 지금 수익 중이세요. 그죠? 예. 네, 매도 시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예, 매도, 네, 저는 중장기로 좀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요. 중장기로도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현대차 바로 여쭤볼게요. 예.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30%를 최근에 급락할 때 사신 거군요. 예, 한 3일 전 정도, 4일 정도 샀습니다. 예. 혹시 가장 큰 이유를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일단은 제일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하고요. 이 정도 가격이 정말 싸다고 생각해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잘 하셨고요. 수익도 잘 나셨고 저는 뭐 현대차 굉장히 좋게 봅니다. 좋게 보고요. 지금 우리나라 현대차, 기아차 지금 정의선 부회장, 수석 부회장이라고 하죠. 그분이 자사주 매입도 하고 그렇죠.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잘하고 있는 게 현대차 브랜드 말고 제네시스라는 독립 브랜드를 해서 그렇죠. 도요타의 렉서스처럼 독립 브랜드로 GV80, G80, G90으로 브랜드 지금까지 현대차가 없었던 고급 SUV를 만든다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래서 잘 사셨다고 생각하고 아까 제가 그 앞에 분에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더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아주 조그맣게 그 단가 낮추기를 조금 하십사. 예를 들어 무슨 말씀이냐면 현대차가 3, 4일 연속으로 오른다. 많이 올랐다 그러면 갖고 계신 1,000주라 그러면 뭐 100주 중 조금 팔아보셨다가 그 다음에 조금 내리면 그 주 100주를 조금 사주고 하셔가지고 동일한 보유 기간이라도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단가 낮추기 전략을 좀 하셔서 계속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많이 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그러면 제가 보통 한 1년 정도 갖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이 돈을 적금을 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예, 근데 한 1년 정도 가져가도 상관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1년 동안에 매월 적금 넣으실 걸 한꺼번에 사신 거예요? 아니, 지금, 한 게 100% 중에 한 30%만 였고, 나머지는 이제 1년 동안, 조금씩 열라고 생각 중이거든요. 아, 예, 아주 잘하셨고요. 나머지 70%는 그 빠질 때만 44, 매입 단가보다 빠질 때만 매월 적립식 형태로 넣으시면 굉장히 수익률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샘플러스 박현옥 오셔갖고 질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차 수익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저희 종목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위원님께서 준비해 주신 강의 팁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위원님께서 오프닝에서 굉장히 시장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특히나 궁금해하는 게 이제는 저점을 다지고 시장이 진짜 올라오는 거냐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셨다고 해요. 오늘 강의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많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들이 삼성전자에 몰빵한다. 그 많은 개인들이 돈이 어디서 났냐. 지금 뉴스도 나왔지만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집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주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대면 계좌로 엄청난 수량의 계좌가 개설이 됐다고 하고 실제로 그중에 대략 60% 정도는 주식을 산다고 하는데 모 그룹의 증권사에서 계좌를 개설을 하는 게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다. 이렇게 지금 뉴스 나오는데요. 첫 번째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개인들이 사면 무조건 불패한다라고 이렇게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개인분들이 내려갈 때는 계속 사시다가 올라갈 때부터 팔기 시작해요.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좀 팔지 말고 조금 버티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잘하는 건 뭐냐 하면 올라가면서부터 사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려가면서 사왔던 개인들은 올라가면서 바로 팔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시는 시청자분이 계시면 빨리 팔지 마시고 외국인들이 조금 사고 나서 나중에 외국인들이 사면서부터 끌어올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파십사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우려가 많지만 삼성전자는 예전에 삼성전자가 아니다. 그 폴더블 폰을 휘어지는 거는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죠. 애플이 지금 아예 내놓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새로운 형태의 코로나19가 진정이 되고 경제가 회복이 되면 삼성전자는 반도체는 생산할 수 있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밖에 없기 때문에요. D램은 요거는 미리 어마어마한 수십조 원의 투자가 되지 않으면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독과점을 갖고 있는 산업이고요. 휴대폰 쪽에 우려가 많은데 삼성전자의 리더십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요. 많이 사도 좋고요. 삼성전자 코덱스 200 같은 지수는 100% 몰빵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외국인이 사기 시작할 때 빨리 팔지 마십사.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코로나19 관련된 진단 키트 백신주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CJN이 지금 코스닥 시총 2등, 3등을 넘보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갈 거냐라고 우려를 하는데 이제 수출이 시작됐고요. 실제로 매출이 발생이 되면 나중에 그 1년, 2년 후에 실제로 실적은 나중에 반영되더라도 지금은 코로나 확진자가 유럽, 미국에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 적어도 내일 혹은 다음 주 초반까지는 진단 키트는 조금 빨리 끝날 것이고 그 이후에 임상 실험이 진행이 되는 백신, 치료제들이 계속해서 우상향,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 종목들은 짧게 트레이딩 하시면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해 두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요. 자, 오늘은 제가 가장 질문이 많이 받았던 나 바닥 좀 찾게 해주세요. 나 진바닥 좀 찾게 해주세요. 라는 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제가 어떻게 하면 바닥을 찾을 수 있는 건지 관련된 10가지 룰을 정리된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진바닥 찾기 룰 넘버 1. 자,
우리나라는 굉장히 많으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 관련된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선물 옵션 파생 시장을 외국인이 쥐고 있다고요. 그렇죠?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1대 주주가 누구라고요? 외국인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금융 시스템과 모든 노하우가 기술적 지표들은 전부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책도 펴내요. 그래서 그중에 굉장히 진바닥 찾기에 좀 굉장히 내공이 좋은 거를 저도 공감이 가는 걸 찾아왔는데 룰 넘버 원이 뭐냐 하면 진바닥 찾으려고 하지 마라 예요. 이게 뭐냐 하면 제가 지금 PPT에 띄워놓은 게 메이시스라고 하는 그 맨하튼에 있는 백화점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백화점인데 우리나라 맨하튼에 가보신 분은 아마 아실 거예요. 이 종목이 2015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약 2년 동안에 70% 정도 빠지는 때가 있었는데 70%를 빠지는 동안에 30% 이상 오른 적이 3번, 11%, 10% 이상대 오른 적이 3번, 9% 오른 적이 1번. 그래서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라인은 제가 긋지는 않지만 요렇게 제가 예를 들어서 돌파했다. 샀어요. 또 급락해요. 그래요. 다시 한 번 더 그어요. 사선을 돌파했어요. 옆으로 기다가 또 내려가요. 끊임없이 내려가요. 첫 번째 룰은 찾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 룰은 메이시라는 뉴욕의 맨하탄 중심가의 땅 비슷한 고급스러운 백화점조차도 14%를 빠진 적이 있어요. 이게 시총이 이제 빌리언 달러스면 우리나라 조 원이에요. 15조 원 되는 꽤 큰 종목인데도 하루에 14%가 빠져요. 그래서 14%가 빠졌다고 해서 덤벼들었어요. 그래도 이게 이제 2015년도에 발생한 일인데 14%가 빠지고 나서도 또 어마어마하게 12%를 또 빠졌어요. 총 해서 거의 30% 정도를 빠졌어요. 그래서 진바닥 찾기 규칙 두 번째. 급락했다고 올인하지 마라. 아셨죠? 자, 룰 세 번째로 갈게요. 진바닥 찾기 규칙 3. 신고가 이후 하락일 때까지 기다려라. 라는 얘기인데 뭐냐 하면 신저가를 찍을 때마다 계속 사는 것보다 뉴하이라고 있어요. 다시 신고가를 찍고 내려갈 때 사라라는 의미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가 여기 보이시죠? 화살표 보이죠? 자, 계속 내려올 때는 신저가를 찍어요. 데이 로우예요. 데이 로우. 그렇죠? 근데 다시 자, 우리나라는 올라가는 게 빨간 거죠. 미국은 올라가는 게 파란 거예요. 거꾸로예요. 차트가.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자, 차트가 녹색으로 올라가요. 그때 사라. 뉴 하이일 때 사라. 신저가일 때 막 쫓아가면서 사지 말고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 때 사라라는 게 진바닥 찾기 룰 넘버 3예요. 아셨죠? 자, 룰 넘버 4. 진바닥 찾기 룰. 이거는 조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잘하는 건데 장기 이동 평균이 변할 때까지 기다려라.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메이시스를 이제 요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적으로 보면 이동 평균 12개월 장기 이동 평균은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12개월의 이동 평균 굉장히 큰 장기 이동 평균을 봐요. 그래서 추세가 12개월의 이동 평균이 꺾이면 하락장으로 보고 지금은 목에서 다시 12개월 이동 평균이 내려갔다가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 종목은 혹은 이 지수가 상승이라고 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을 봐라라고 하는 게 룰 넘버 4고요. 자, 룰 넘버 5. 새로운 ETF가 나오면
이거는 조심해라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요. 프로셔라고 하는 그 ETF를 뱅가드가 넘버원이고요. 이제 거기에 경쟁하는 프로셔 ETF도 있어요. 해외 주식 하신 분 아시겠죠? 해보신 분들은. 근데 지금 알리 MX ETF라는 게 런치된 게 이게 뭐냐면 주가가 많이 오르니까 이제 혹은 지수가 많이 오르니까 ETF가 상성이 돼요. 그리고 그게 2배짜리, 3배짜리가 새로 만들어져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급락을 하면서 결국엔 그 ETF가 없어져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FANG이죠. FANG,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이런 종목들에 대한 ETF가 FANG ETF가 만들어지면서 2배, 3배 만들어진다. 그러면 뭐 해야 된다고요? 조심해야 된다. 진바닥 우리가 진 꼭지를 찾을 수 있구나 라는 시그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룰 넘버 6로 갈게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손절매인데 물론 룰 6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스탑 로스예요.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금액을 정해서 그러니까 혹은 내가 투자한 퍼센트를 정해서 손실의 최대 한도를 정해라 라고 하는데 사실은 진바닥 찾기 룰 6가 이거는 이제 그런 거겠죠. 한꺼번에 다 사서 그게 손실이 나면 바로 때리는 게 아니고 적어도 두세 번 사서 그 평균 단가를 좀 낮았을 때도 더 살 수 있는 그런 쿠션을 충분히 가진 다음에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 혹은 시장 대비해서 이 종목만 특별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는 손절매 퍼센트나 손절매 금액을 정해서 내가 투자한 금액 대비해서 얼마 이하면 과감하게 손절을 때리라 라고 분명하게 손절매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룰 넘버 7. 아까와 비슷한 얘기인데 이거는 조금 뭐라 그럴까요? 굉장히 전체 자본의 1% 미만만 손실 제한한다는 거는 주식 투자에서 굉장히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하시는데 1%면 100만 원 1% 손실 나면 다 털라고요?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1억을 주식 투자하더라도 6대4 내일 얘기할 거예요. 서양에서 가장 전통적인 주식과 채권 혹은 주식과 골드, 주식과 안전 리츠 같은 안전자산의 자산 배분의 가장 전형적인 6대4인데 투자 금액이 1억이면 전부 다 주식에 넣지 말고 40% 정도만 주식에 넣고 60% 정도는 채권에 넣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넣으면 손실이 주식 변동폭이 크더라도 전체 자본에 투자한 1억에 손실이 1% 넘지 않았어요. 자, 룰 넘버 8. 자랑하지 마라. 내가 삼성전자 사서 삼성전자 많이 넣으라고 했으니까 10억 넣어가지고 이번에 10% 났어. 자랑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10%가 빠졌어요. 그러면 쪽팔려가지고 손절매도 못해요. 옆에 사람이 물어보죠. 슬프겠어요. 혹은 기쁘겠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흔들리다니. 그래서 절대 자랑하지 마라. 룰 넘버 9. 시간을 짧게 잡지 마라. 무슨 말씀이냐면 짧은 시간에는 지금처럼 한 달 내에 미국의 그 튼튼한 미국의 대형주,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이라고 하지만 미국엔 S&P 500개라고 하죠. 500개 상위 시가총액 500개 종목도 30% 이상 빠져요. 하지만 시간을 길게 가져가면 짧은 시간에 한 달에 30% 빠지더라도 1년, 2년 지나고 나면 충분히 회복한다. 그래서 절대 짧게 보지 마라. 마지막 룰 넘버 10. 분할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분할해서 사고 팔아라. 여기서는 적어도 8분의 1 이상 이렇게 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룰 넘버 10가지인 줄 10이어서 끝난다고 생각해서 그랬더니 보너스 하나 더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명한 사람이 혹은 유명한 펀드 매니저가 혹은 유명한 운용사가 팔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라. 자, 여기까지 바닥 찾기 룰 10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진바닥 찾기 룰 10가지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꼭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저희 위원님께 인사 말씀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자세한 이야기는 카카오톡 무료 오픈 채팅방 쌤플러스 박현욱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런 이야기들 다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입장 부탁드리고요. 저희 배트맨 2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같은 자리에서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위해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